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작권 보호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어떠한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 가지는 권리를 우리는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 우리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선 저작권이라는 것은 문학 작품, 음악, 미술처럼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는, 그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작권,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 저작권. 오케이? 자, 저작권이라는 것은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을 저작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저작물의 예로는 문학작품, 음악, 미술, 춤, 영화, 사진, 건축,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자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이렇게 사용할 때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하여 내가 만들었어요, 내 거예요 하는 그 권리를 우리는 저작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작권은요, 여러분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저작권. 자, 그러면 일기나 숙제, 직접 제작한 작품, 음악, 사진 등과 같이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것이라면 모두 저작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영상을 창작하는 것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서요, 창작 활동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문화와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저작물을 사용을 하면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시, 저작권은 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로서 저작자가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것이라면 모든 저작물이 될 수 있어요. 그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는 이제 그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일기나 숙제 또는 직접 제작한 작품, 음악, 사진 등과 같이 자신이 직접 창작한 거라면 모두 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리고 그 문화와 권리를 보호해서 창작 활동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문화와 관련된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해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하게 된다면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은 첫 번째, 경제적 가치입니다. 저작물에 대한 그 정당한 대가를 인정해서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북돋아서 더 좋은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죠. 그 다음에 저작자의 인격 존중입니다. 저작물은 개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인격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문화산업 발전입니다. 우수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요. 문화상품의 수출을 통한 문화 발전을 이룰 수가 있겠죠. 사회 구성원 간 소통과 통합이 있습니다. 저작자의 아이디어나 생각을 공유해서 사회 구성원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요. 소통과 통합에 이바지할 수가 있다는 사실. 자, 다시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첫 번째, 경제적 가치. 두 번째, 저작자의 인격 존중. 세 번째, 문화산업 발전. 네 번째,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과 통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 방법입니다. 이 내용은요, 암기해야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의 뜻을 여러분이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 그림의 뜻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그림과 그리고 필기한 내용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볼게요.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 방법입니다. 디지털 저작물이라는 것은 컴퓨팅 기기를 통하여 이미지, 소리, 동영상을 복사하고 이미지, 소리, 동영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저작물이죠. 복사 및 가공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쉽게 유통이 될 수 있죠. 만약에 약간 인별 그램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자, 그리고 디지털 저작물의 올바른 사용 방법입니다. 디지털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이 비용을 내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죠?
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비용을 내고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CCL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CCL은요, Creative Commons License. 이게 모여서 CCL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그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CCL이라는 게 자신의 저작물에 CCL을 적용해서요, 많은 사람과 공유를 하게 되면 원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하거나 번형하거나 각색해서 새로운 창작에 도움을 주는 2차적 저작물로 우리는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CCL의 이용 허락 조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CCL의 이용 허락 조건에 대해서 따오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렇게 CCL의 이용 허락 조건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우선 저작자 표시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조금만 크게. 자, 저작자 표시입니다.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는 경우죠. 자, 변경 금지입니다. 변경 금지. 2차적으로 저작물을 만들거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을 조금이라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비영리입니다. 비영리는 여러분, 영리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영리하다, 머리가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영리. 수익을 목적으로, 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저작물을. 그리고 동일 조건 변경 허락입니다. 2차적 변경을 허락하지만 저작권자의 저작물과 같은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거.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동일 조건일 때에는 변경을 허락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지우고 다시 해봅시다. 자, 요거 볼까요? 자, 요거. 이게. 자, 요거 뭐였죠? 맞아요. 잠시만요. 이걸 그렇게 할게요. 자, 이거는 저작자 이용 표시. 저작자 표시. 자, 그리고 는 변경 금지, 비영리, 그리고 동일 조건 변경 허용. 변경 허락이구나. 자, 같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그 다음에 우리가 비영리, 그리고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막 내려보다 보면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는 것으로 단정짓기도 그렇고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단정짓기도 그렇죠. 이런 내용이 나오면요, 일단 요거 4개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해당되는 거, 저작권 표시, 이 저작자 표시가 나와 있네. 그러면 그럼 저작자 또는 출처를 표시해야겠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변경금지, 그러면 내가 이거를 조금이라도 바꿔서는 안 되겠구나. 비영리, 내가 이거를 돈을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거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은 내가 같은 조건일 때는 변경이 허락되는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아시면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PPT 만들 때요,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림 자료나 사진 자료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찾으시면 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자, 이 내용 CCL이 뭐였다? Creative Commons License. 자, 이 내용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거를 소프트웨어의 사용 권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프트웨어는 권리를 가진 사람만이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으며 사용 권리에 따라 상용 소프트웨어, 쉐어웨어, 프리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권리에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권리를 가진 사람만이 사용, 복제, 배포, 수정을 할 수가 있으며 사용 권리에 따라 상용 소프트웨어, 쉐어웨어, 그다음에 프리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에 따라서? 사용 권리에 따라서.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의 그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 상용 소프트웨어입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을 하는 것이죠. 비용 지불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쉐어웨어입니다. 쉐어웨어. 이거는 일정 기간 동안은 사용을 해보고 계속 사용을 원하면 이제 돈을 지불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프리웨어가 있었어요. 프리웨어. 자, 프리웨어는요, 개인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기업은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된다. 왜냐면 기업에는요,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직원이 많아요. 그리고 컴퓨터도 많아요. 인터넷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인은 혼자 쓰니까 무료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지만 기업은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해서 사용자가 코드를 수정하고 재배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보십시다. 자, 소프트웨어란 뭐다? 권리를 가진 사람만이 사용하고 복제하고 배포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이며 사용 권리에 따라서 상용 소프트웨어, 쉐어웨어, 프리웨어, 그 다음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상용 소프트웨어는 그렇죠.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한다. 쉐어웨어는 일정 기간 동안은 무료로 사용하고 더 사용을 원한다면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 그리고 프리웨어는 개인은 무료로 기업은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그렇죠. 그 오픈소스 코드를 이제 공개를 하면 사용자가 코드를 수정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되었죠?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작권 침해 사용을 저작권 침해 사용을 이제 바르게 우리가 맞는지 틀린지, 이건 저작권이 침해한 사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봅시다. 학교 점심시간에 인기 가수의 노래를 방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자, 2번. 저작권이 있는 사진, 음악 파일 등을 공유 사이트나 웹하드를 통해 내려받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당연히 저작권이 침해가 된 것이죠. 아무런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죠?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자, 돈을 주고 구입한 노래의 음원을 블로그에 올려서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맞아요. 왜냐면 저작자의 그 동의가 없이 전송을 할 경우 이것은 전송권 침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4번. 짧은 글이라도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였다면 그 댓글도 우리는 저작물로 인정을 받습니다. 네. 따라서 5번 볼게요. 방송 프로그램을 캡처해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당연히 저작권 침해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캡처한 장면이라도 저작권이 있는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는 보호를 받아요. 자, 6번. 국가가 작성한 공고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공고.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고시, 공고, 훈령은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인터넷에 올려서 모두에게 공유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괜찮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저작권 보호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복습해야겠죠? 시작할게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 저작권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작권은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였습니다. 일기나 숙제, 그리고 직접 제작한 작품, 음악, 사진 등과 같이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것이라면 모두 저작권이 될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서 창작 활동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문화와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서 창작 활동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문화와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요, 법률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디지털 저작물을 보겠습니다. 디지털 저작물은 컴퓨팅 기기를 활용해서 만든 이미지, 소리, 동영상 등으로 말합니다. 복사 및 가공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쉽게 유통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를 보기 전에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입니다. 경제적 가치, 저작자의 의견 존중, 문화산업 발전,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과 통합.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경제적 가치, 저작자의 의견 존중, 그 다음에 문화산업 발전,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과 통합. 다시 경제적 가치, 저작자의 의견 존중, 문화산업 발전,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과 통합. 경제적 가치, 저작자의 의견 존중, 문화의 발전, 문화산업의 발전, 사회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통합. 경제적 가치, 저작자의 의견 존중, 문화산업 발전, 사회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통합.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디지털 저작물은요, 컴퓨팅 기기를 활용해서 이미지, 소리, 동영상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사나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쉽게 유통이 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이제 이 디지털 저작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허락을 이제 표현하는 CCL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Creative Commons License라고 하는 거,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였습니다. 이게 바로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예요. 자, 이것은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를 하는 것도 맞겠죠? 자신의 저작물에 이 CCL을 적용을 하면요, 많은 사람과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래 있는 저작물을 번역, 편곡, 그 다음에 변형, 각색을 하면서요, 새로운 창작을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2차적 저작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옆에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이런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내용을 다 제가 지워보도록 하겠고요.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그렇죠, 저작자 표시, 두 번째는 변경 금지, 세 번째는 비영리, 네 번째는, 자, 네 번째가 살짝 헷갈렸어요. 같은 조건일 때 변경을 허락하니까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저작물에 2차 저작물로 만들 수 있다 했고, 소프트웨어의 사용 권리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권리를 가진 사람만이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며 사용이나 복제, 배포, 수정을 권리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 사용 권리에 따라서 상용 소프트웨어, 쉐어웨어, 프리웨어, 그리고 그렇죠.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는데 각각의 특징 알아봅니다. 상용 소프트웨어는 일정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이며 쉐어웨어는 며칠 일정 기간 동안은 무료로 사용하다가 내가 더 사용하고 싶으면 돈을 내고 돈을 지불한 다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리웨어라는 것은요, 개인이 무료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기업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하면 사용자가 코드를 수정하거나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봤어요.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학교 점심시간에 인기가수의 노래를 방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에요. 왜냐면 영리를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저작권 침해이지만 학교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를 방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만약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 자, 두 번째. 저작권이 있는 사진, 음악 파일 등을 공유 사이트나 웹 하드를 통해 내려받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맞아요.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내려받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겠죠? 돈을 주고 구입한 노래의 음원을 블로그에 올려서 여러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맞습니다. 왜냐면 내가 돈을 주고 구입한 노래였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이것을 돈을 주고 구입하지 않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것은 전송권 침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송권, 저작권 침해 아니라 전송권. 자, 네 번째입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을 담은 댓글도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나의 생각이나 감정, 내가 만든 그러한 댓글들도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송 프로그램을 캡처해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캡처한 장면이라도 저작권이 있는 방송 프로그램은 일부러 보호받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 국가가 작성한 공고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고시나 공고, 홀령은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이 내용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사이버 윤리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봅니다. 사이버 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대처 방안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미래직업은 그때 다음 시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이버 윤리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